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주였고요.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마음도 추스리고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몰입해서 궁지에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웃음도 좀 찾고 여유를 좀 찾는데 주말을 하려 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산 날씨가 아침부터 계속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밖에 나가긴 조금 그런데 일단 날 맑아지면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 수영 강변이라도 한번 거닐거나 뭐 하이킹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밤에 해외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혼조세였어요. 지금 기술주가 워낙 잘 가고 있어서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가 한 1.4% 정도 빠졌고 독일 증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일단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은 약간 밀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도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 여전히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우지수도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요. 나스닥은 의외로 지금 계속 고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0.8, 현재 지금 마이너스 0.9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거래소는 좀 빠졌는데 코스닥 지수가 견조하게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별로 안 빠지고 5분봉인데요. 별로 안 빠지고 덜 올려서 보합권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개인들이 오늘도 거의 1조 가까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도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전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소와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그냥 매도가 아주 많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매도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거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학개미 그 효과인 것 같은데요. 증시 자금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조금 긍정적이라면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지금 상당히 계속 상승 쪽으로 매수 쪽으로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수를 좀 지탱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 거래소에 있는 현물을 다 팔아버리고 많이 팔고 대신에 선물로 지금 계속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게 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수를 급락시켜 버리죠. 그래서 얘를 팔고 선물은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선물 쪽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달 만기 때도 선물을 계속 매수해갖고 만기 때 이익을 봤던 것처럼 지금도 선물 쪽으로 그리고 옵션도 오늘 어제 만기 끝나고 오늘 또 지금 콜옵션을 73억이나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콜 매수 품 매도기 때문에 외국인이 파생 시장에서 상방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쪽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다.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급락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이 개인들의 대량 매수로 해서 지수를 이렇게 받쳐버리니까 빠진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기술주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는 다우 지수가 빠지니까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해외 증시하고 동조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예측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지금 어제 뉴스에서 한 300명 가까이로 아주 많이 나온 걸로 본 것 같은데요. 의외로 또 우리나라는 40명대로 또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지 않았다. 계속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그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수해버려 가지고 크게 안 빠지고 받쳐버리니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면서 대단하다, 엄청난 자금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뭐 돈이 많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포지션 구축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하게 현금 비중을 높여서 당일 그냥 단타로 조금씩 대응하면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조금 침체 분위기라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이 안 뛰어들고 지켜보는 쪽으로, 그 야구할 때 보면은 그 2군 투수 있죠. 그 연습용 투수. 그러니까 타자들 타격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볼만 계속 던져주고 실전에는 참여 안 하는, 그렇게 연습볼 던지던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져 가지고 그 영화로 나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매매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에 대한 정리 정도만 계속 따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가 올라가네 뭐가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 들어가면 그 손실 볼 것 같아서 매매는 조금 그 안정을 찾을 때까지, 더군다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유동성으로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불안감을 상당히 느끼게 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장세,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올라가는 혼주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진주인데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에 시젠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오늘도 시젠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좀 그 매매를 했었었는데, 일단 그 제가 계속 그 건드렸다가 팔고 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밍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 이 저항선 뚫고 나서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 가는 종목만 간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젠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실적 좋다는 뉴스 나오면서 계속 오르려면 누르고 했었는데, 똑같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저런 건 있겠죠.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됐기 때문에 언제 이 대박 터지는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로 누르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공매도가 손절하면서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가 오늘 강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시젠이 가장 독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진단키트로 시젠이 올라가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제는 실적 좋은 것을 거의 뭐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제가 전에 봤던 뭐 한국알코올이라든가 KM, 소독약하고 마스크 이런 쪽은 뒤에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큰 재미는 없지 않느냐, 오르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에 그 매매 한번 했다가 던졌기 때문에 제가 팔고 나면 오른다 이렇게 해서 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진단 키트인 시젠이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 종목도 전에 그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맥 ICS 이 종목이 오늘 한 24%대인가까지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눌렸는데요.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매수하기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뭐 이런 자리 나오고 나면 그냥 그 쫙 빼올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이 흐름 있죠. 이게 지금 계속 눈에 띄는데요. 앞쪽 근처까지 딱 올려놓고 그 다음날 재료가 조금 붙으면 여기서 아주 강하게 양봉으로 빼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시젠하고 맥 ICS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그 신풍제약도 상승을 좀 흐름 보였는데 이건 그 클로로킨인가요? 그 말라리아 치료제 이쪽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그 저항선 뚫고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오늘 그 밑에 것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들도 여전히 시세가 그대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시세를 그대로 지키면서 자리를 이 월요일날 한국판 뉴딜 그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뉴스 나올 때 급등하는 걸 대비해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 강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원격 관련주는 그 알스포트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알스포트 어디였죠? 알스포트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익 실현 매물로 해서 조금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강하게 펴올리는 모습 이때 좋았는데 지금 누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세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량 좀 털고 나면 다시 또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올라간다 싶어서 이게 노려보면은 눌러버리죠. 그래서 누른다고 이제 정리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잘 안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낮춰가지고 저점이다 싶을 때 잡고 좀 진득하게 지켜보는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알스포트가 오늘 좀 밀리니까 같은 이제 원격 관련주인 ECS, 닉네트 이런 종목들이 같이 조정을 조금 받았는 그런 상태고요. 마지막에 이 유비케어가 또 쫙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원격 진료 관련해서 비트컴퓨터가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의외로 유비케어가 강하게 밀고 올라가 버려서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 비트컴퓨터 차트도 지금 보시면 딱 그 앞쪽에 있는 이 고점 돌파하면 강하게 양봉 뽑기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격 관련한 어떤 원격 진료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강하게 밀어올릴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다들 잘 하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 아직까지 그 제가 수익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좀 그 자제를 하고 계속 그 정리만 하다가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맞다 싶을 때 한 번씩 배팅을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속 이렇게 위축된 부분에서 배팅을 하면 눌릴 때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올라갈 때 따라가고 이게 막순환이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손실은 안 나니까 지켜보다가 확실하다 싶을 때 짧게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 수소차 관련주도 여전히 그 시세가 안 빠지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가 그 개인적으로 SPL셀 이 종목을 좋게 보는데요. 수소차에서 오늘 수소차에 보시면 저는 SPL셀 이 종목이 딱 그 한번 뉴스 나오면 그 수소차 관련한 호재 뉴스 나오면 또 양봉으로 강하게 뽑기 위해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산 PL셀이 의외로 또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하고 SPL셀하고 현재 지금
어제하고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이 조금 더 강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SPLC를 얘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 두산 퓨얼셀은 두산그룹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을 한번 노려볼까 싶고요. 그 다음 일진다이어가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 언급될 가능성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지금 불의의 어떤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7일날 내년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금 시장직을 내려놓은 상태죠. 지금 구속됐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라서 부산시장이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대타로 맡아서 시정을 끌게 되는데요.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테마주 중에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급작스런 사건이 터지고 날짜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는 좀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표현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행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을 했었죠. 서울시장하고 그 다음에 대권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는 차기 대권 자리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머릿속에 가장 빨리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가장 유력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치 테마주 할 때 보시면 대선 관련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지금 상한가에 날아가고 있죠. 이 종목 에이텍 TN이 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죠. 오늘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오늘 갭 떴다가 눌리는 거는 조금 오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시장이 공석 생겼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오지는 못하죠. 경기도지사니까 보궐선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건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탈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에서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워낙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갭으로 떠니까 누르는 이런 공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는 부국철강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강한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범양건영 지금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했는데 올라가다가 지수 급락할 때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온 위치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남아산업, 남아토건도 여기 있던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려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철수 관련주는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오늘 뜬 거 빼고 여기서 보시면 오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만들고 나서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례로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3명을 가진 뭐 그렇게 따지면 정의당도 지금 뭐 국회의원이 3명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국민의당의 어떤 국회의원 숫자가 워낙 작고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 나름 인지도가 강하면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가 귀국한다 할 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권 후보로서 나름 그 지지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권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권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국민의당이 그 선거에서 큰 성과를 못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하고 이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출마할 때 지지율이 5%인가 7%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 때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냥 사퇴했으면 또 달라지는데 사퇴하면서 박원순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다 몰려가지고 그 박원순 후보한테로 몰려가가지고 서울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좀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안철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때 양보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안철수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보궐선거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되게 된다면 차기 대권 쪽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 갑자기 서울시장 한다고 해서 지지세가 막 붙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의 장이죠. 그래서 그 시정만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낸다면 차기 대권 쪽에 인지도가 급등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별로 인지도 없다가 그 총리하면서 인지도가 돼지열병 잘 맞고 막 그래갖고 인지도가 급등해가지고 지지율 1위가 됐죠.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장을 맡아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의대 출신에다가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전염병 부분에 가장 잘 아는 인맥도 의사 쪽으로 많겠죠. 서울대 의대 출신이면 그 부분에다가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가지 컴퓨터 관련한 4차 산업에 가장 그 실력 발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직책을 맡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대권 출마했다가 상대방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만 계속 구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당선된다면 그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지금 인지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입안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 연유로 해서 안철수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7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날짜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2년 남은 대통령 후보 관련 종목들이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사람들의 관련주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7일이면 가깝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안철수 관련주는 지금 움직일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대표로 움직인 게 그 써니전자가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안철수 관련주의 대장이었거든요. 20한 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마지막 그 상한가 넣으려고 27%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거의 뭐 계속 밀어올려갖고 27%대 가서 상한가 들어가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끌어올렸었는데 마지막에 쫙 그 밀리면서 매물 압박으로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매수 잔량이 좀 남아있고 그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도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0.37%면 심하진 않고, 그래서 갭으로 뜨니까 호재성 뉴스로 갭으로 뜨니까 이런 돌발적인 갭 뜨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누르죠. 눌러가지고 확 빼가지고 손절시키고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계속 매수세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죠? 6천만 주 터졌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때 급등할 때 이날 거래량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그에 버금가는 이 거래량이면요. 이날 밀어 올릴 때 이 거래량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바뀜이 됐고 앞쪽에 여기 그 매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매물 압박으로 해서 조금 눌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속 그 뉴스 나올 때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타이밍에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의전자가 대장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그 안철수 대표가 만들어놓은 회사죠. 안랩이 그 뒤를 따라서 이 종목은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움직임은 조금 둔합니다. 그래서 10%대 상승했고요. 그 다음 다물 멀티미디어는 안철수 관련주이긴 한데 이 종목은 그 왠지 모르게 좀 약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조금 비춥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올라갈 때 별로 못 따라가 놓고 빠질 때는 확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의전자는 안랩이 그냥 급등해갖고 상한가 막 들어가면 얘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이때도 지금 따라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매물 압박으로 좀 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까뮤엔시 이 종목도 그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왠지 그 건설 관련한 이런 쪽인데 좀 신뢰성이 안 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의전자 급등할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불안감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링네트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이 종목이 안철수 관련주로 움직일 때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었어요. 선의전자 급등해갖고 올라갈 때 얘는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그 어제 급등할 때 원격 관련한 그런 그 테마로 해가지고 알스포트가 상한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스포트가 밀리니까 닉네트가 힘을 못 쓰고 같이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스포트가 빠지는 그 6% 빠졌는데 닉네트는 한 2% 정도밖에 안 빠졌죠. 그래서 계속 빠질 때마다 밑에서 받쳐 올리기 때문에 닉네트가 개인적으로 현재 테마에 좀 맞지 않을까. 선의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안철수 테마의 대장이다 이런 역할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따라 들어가기가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거 갭으로 너무 높이 떠버리니까 여기서 그 잘못 들어가면 또 쫙 눌러버리는 그런 수도 생기니까요. 그 순식간에 뭐 상한가 들어가는 척 하다가 확 빠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은 조금 피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쪽보다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링네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급등한 그 후유증으로 알스포트 밀리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내려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80원 정도, 대충 이 정도, 많이 빠져봐야 한 5,000원 정도 선은 지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물량은 어느 정도 손바뀜 일어나고 나면 위쪽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봐도 뭐 아직 위쪽으로 올라갈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장은 선의전자지만 제가 노려보고 싶은 종목은 링네트 쪽으로 노려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워낙 뭐 전체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가 뭐 한 0.8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서 불안감 때문에 뭐 선뜻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계속 잘못하면 확 빠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해서 특정한 테마들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푹 쉬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새롭게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그 분위기 파악도 잘 안되고 해서 계속 지켜보다가 링네트 200만원치만큼만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호가 때 5140원에 200만원치만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하고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뭐 투매나와서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빠지거나 하락 쪽일 때 대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 중에 안철수 관련주는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선의전자는 지금 솔직히 여기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만약 링네트를 올라가면 그냥 이익 실현하면 되고 더 빠진다면 밑에서 그 조금씩 추가해서 하루에 한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매수하는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충 한 뭐 한 5천원선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5천원 정도 오면 5천원 정도 내려오면 또 한 100만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잡으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 테마주는 지금 현재 그 불안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하면서도 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도 별로 힘을 못 썼네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서울시장 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관련주만 강하게 들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장고는 오늘 그 짧게 매매하면서 한 마이너스 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 매매 해가지고 잃지 않도록 그 조금씩 매매하면서 시장을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할 겸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매매할 때 즐겁게 기분 좋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막 쫓기듯이 매매하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푹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한 34분 정도 나오는데요. 짧게 5분 하이라이트 영상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급하신 분들,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 여기서 그냥 대충 이런 얘기만 합니다. 해외 증시 상황, 그 다음에 테마주 요런 종목만 5분 만에 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냥 종목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바쁜 일 있으실 때는 이 긴 이야기 듣지 마시고 그냥 핵심적인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고 혹시나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좀 틀린 게 있으면 댓글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그 전날 댓글 안 올리는 게 좋겠다 했는데 댓글 붙였다고 말씀드린 거는 안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댓글 충격받아서 댓글을 안 붙여주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붙여주셔서 그 댓글이 힘이 됐다, 대단히 고마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항상 격려해주고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